자, 봅시다. 250번이죠? 자, 일제강점기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정책은 체제 안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빈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 일반을 체제에 순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정책의 시행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촌 내 활성화는 거꾸로 말하면 일제와 민족운동 세력 간의 농민 획득 경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성질의 것이었다. 일제는 스스로 농가 갱생계획 실시 이후에 식량의 충실, 부채 상환, 현금 수지 개선이라는 이른바 갱생계획의 3요점은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건 이제 일본이 주도한 운동이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는 거네요. 자, 50은 농민을, 250번은 농민을 또는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을 좀 안정시키는 거죠. 일제시대에. 이거는 농촌 진흥운동 이라고 하는 거죠.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실시가 됐지만 30년대 초반에 더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실시됐다고 할까? 자, 그러면 농촌을 좀 개선하고 농민들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1920년 이후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 사회주의가 이제 농촌까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사회주의 싫어하는 거 알죠? 제국주의는 사회주의를 싫어하니까 농촌으로까지 사회주의가 퍼지는 거를 좀 막으면서 그동안 농민이 10년대 몰락, 20년대 몰락이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농민들을 좀 회유하고 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조선 소작 조정령, 조선 농지령 같은 법령을 제정해서 농민들을 좀 안정시키고자 했죠. 소작 조정령은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소작쟁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요 소작농들을 좀 어떻게 좀 회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위원회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문제는 그 위원회가 다 지주 출신들이라는 거. 그럼 뭐 지주가 소작을 조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작농한테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주한테 유리했었던 거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만든 거예요. 개편. 하지만 역시 효과는 별로 없었다라 하는 거. 그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죠. 자,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소작 조정령을 제정해서 소작인에게 조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네, 뭐 성과는 없었지만 그랬다고 합디다. 네, 그래서 1번이 맞죠.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조선 소작 조정령, 조선 농지령 요런 법령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농촌진흥운동에 속하는구나. 요 시기에 있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정답, 2번.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미국 생산의 획기적인 증대를 꾀하고자 했었다. 자,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에서 34년이지만 대체적으로 20년에 적극적으로 실시가 됐었으니까 20년대로 보면 되고. 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서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8년까지죠. 자, 수리조합령을 제정해서 미국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수리조합령은 1917년이에요. 자, 그래서 30년대 이후에 적극적으로 실시됐던 건 1번이겠죠? 정답은 1번. 자, 251번 봅시다. 다음 식민정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업, 농촌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했다. 우리 금방 했죠? 농촌진흥운동은 32년부터 40년까지. 자, 두 번째, 학도지원병 제도를 강행하여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학도지원병령, 언제예요? 학도지원병령. 징병, 지원병, 학도지원병령, 여자정신대, 근무령, 뭐 이런 게 많죠, 법령이. 자, 모르면 그냥 30년대 말에서 40년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대강 시기를 체크하시면 되고 학도지원병령은 43년에 자, 회사령을 철폐해서 일본 자본이 조선에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자, 회사령 시행 철폐 회사령이 시행된 건 1910년 회사령이 시행됐다는 건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봐봐, 여러분도 벌써 헷갈리는 거야. 허가제, 신고제 했는데 한참 있다 나왔잖아. 바로 나와야지. 허가를 받는 게 좋은 거야? 신고하는 게 좋은 거야? 신고가 편하잖아요. 내가 했어. 가서 저 했어요. 이렇게 신고하는 거랑 서류를 싸가지고 가서
이거 허가 좀 해주세요 사정하는 거랑 허가제가 더 안 좋은 거지.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허가제가 더 피곤한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회사 설립이 더 어려웠었지. 그러다가 회사령이 폐지된 거는 1920. 이건 다시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신고만 하면 되니까 내 맘대로 차릴 수 있어. 회사 설립이 더 쉬운 건 신고제. 알겠죠? 그래서 20년대에는 일본 자본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 거죠. 그래서 회사령이 시행된 거냐, 철폐된 거냐, 구분. 그리고 허가제가 더 안 좋은 거다. 말하자면 더 힘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허가제가 실시될 때, 즉 회사령이 실시되는 그 10년 동안 일본인 기업과 조선인 기업이 있었어요. 만들어져. 그런데 조선인 기업은 일본인 기업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본인들은 많이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는 회사령 철폐를 얘기하는 거죠? 요 20,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토지 소유권과 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행했다. 자, 토지를 조사했어. 토지조사 사고. 1910년에서 1918년 사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그냥 연도만 제가 체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로 하면은 요거 연도로 구별하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리을, 그리고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순서네요. 정답은 3번. 자, 252번 봅시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풍기광복단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이 합류한 단체로 의병 출신 인사와 근대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중심이 돼서 근대적으로 조직한 대표적 비밀결사 단체이다. 만주에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기지건설과 사관학교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근대 공화주의를 목표로 한 혁신 유림들의 단체로서 대종교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단체이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1910년대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결사 조직.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는 독립의군부. 자,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자, 연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자, 그러면 조직부터 봅시다.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사람은 임병찬.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자,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인물은 누구예요? 네, 박상진, 김좌진. 그래서 총사령 박상진, 그 다음에 부사령 김좌진. 이렇게 박상진, 김좌진. 자, 그 다음에 조직은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의병식 조직이었어요. 의병 조직.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목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추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목표로 하는데, 복벽주의라는 건 다시 고종 황제를 모셔오자라고 하는 거니까 전제군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은 복벽주의로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복벽주의라는 표현으로 나오니까.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치 또는 뭐 공화주의를 주장하죠. 여기는 이제 대통령 있는, 왕 없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활동. 자, 독립의군부는 국권 반환 요구서, 그리고 의병 봉기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주의 사관학교를 건립하고, 자, 그 다음에 주로 뭐 그런 거 있죠. 요인 암살, 그 다음에 뭐 세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세금 침탈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세금을 운반하는 차량을 습격해서 탈취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요인 암살이라든가, 그러니까 친일 요인 암살 또는 세금 탈취, 뭐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독립의군부냐 아니면 대한광복회냐 이렇게 잘 물어보죠.
그 중에서 대구 지역에다가 만든 게 바로 대한광복. 대구. 그래서 아까 보시면 풍기에, 자, 거기 보시면 풍기광복단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을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 정답은 2번. 네, 딱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그 다음에 의열단은 1919년 만주. 네, 만주에다가 만들었고. 국민군단은 좀 낯설지. 네, 국민군단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국민군단은 대조선 국민군단이거든요.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은 1914년 하와이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박용만 어디서 들어봤냐면 창조파 개조파 할 때 창조파에서,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기 가기 전에, 임시정부 합류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것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생략. 박용만과 이승만이 또 충돌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생략. 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박용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칫 또 정치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 네, 생략.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자, 253번 볼게요. 자, 밑줄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다 했어. 네, 이제 답만 찾으면 되지, 우리는. 자, 그럼 제시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기억은 독립의군부, 니은은 대한광복회. 자, 기억. 자, 1번 기억은 공화주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 아니고 니은이. 자, 2번 기억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되었다. 아니고,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죠, 기억. 틀렸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걸 알아야 되죠. 시기와 위치를 알아야 되죠. 언제? 1910년대 어디에서? 국내에서. 그럼 10년대 국내에서 막 총 들고 다닐 수 있어? 아니지.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결사 조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말고 비밀결사 조직이 또 많아. 예를 들면 송죽회라고 하는 건 평양 숭의여학교 여학생과 선생들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단체들이 전부 다 무장투쟁 단체는 아닌 거예요. 요 두 개는 무장투쟁이지. 쉽게 말하면. 하지만 여기에는 무장투쟁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다른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등등등 이런 단체들 다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등등등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기억은 박상진, 니은은 임병찬. 바뀌어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54번으로 갑시다. 자, 밑주신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수천 명의 한인들이 집회를 열고 가두를 따라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길렵 행인들을 향해 연설했다. 지방 각 도, 군의 백성들도 오늘 서울로 올라와 전 황제의 국장을 지켜보았다. 헌병들이 이미 몇백 명을 연행했다고 한다. 자, 우리나라 대한제국에 황제가 2명이야. 고종, 순종. 근데 전 황제니까 고종이겠지? 그쵸? 아무래도 둘 중에 앞선 황제는 고종이니까.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서거, 말하자면 인산위를 계기로 해서 시위가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헌병들이 막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단통치 시기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고종의 인산일에 무단통치 시기에 시위가 있었다? 그럼 3.1운동이지 뭐.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바로 갈게요. 1번.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건 뭘까요?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광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국적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만 학생단체죠. 학생이 주도한 시위가 뭐냐?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고 순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하는 거죠. 고종의 장래일은 3.1운동, 순종의 장래일은 60만세 운동. 자, 3번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자, 대한매일신보 1904년에서 1910년. 그 다음에 제국신문 1898년에서 1910년. 그러니까 1910년에 이미 다 폐간이 됐다는 거고
만약에 이 제시문 그대로 대한매일신보나 제국신문이나 황성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주도했다? 그럼 국채보상운동 정도? 굳이 찾자면, 이 제시문대로 찾자면 국채보상운동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도쿄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의 자극을 받았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3.1운동에서 배경만 한번 살펴볼까요? 3.1운동의 배경은 뭐뭐 있는지 그냥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일단 민족자결주의 있었고, 그런데 민족자결주의는 그나마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죠.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했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지만 좋아. 네, 좋아. 영향 받았어.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독립선언서 중에서 대동단결선언. 대동단결선언 1917년 상하이. 그 다음에 무오독립. 무오독립은 다른 말로 대한독립선언이라고도 해요. 무오독립선언 1918년 만주. 그리고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에 도쿄, 일본 도쿄에서. 자, 그래서 이런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제가 이제 여기다 안 썼지만 예를 들면 뭐 무단 통치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고종의 서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독립선언서를 썼죠.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선언을 강조했던 건 셋 중에 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무독립선언이 무장투쟁. 요게 무장투쟁. 그래서 요 무독립선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지.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끝나고. 자, 그럼 대동단결선언은 이거 국민주권론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다. 이것들아.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국민주권론. 자,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은 뭐 굳이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야, 우리도 민족자결주의에 껴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글씨가 좀 거지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민족자결주의. 자, 그래서 대동단결선언, 무오독립선언, 28 독립선언. 요게 이제 3.1운동의 배경이고 독립선언서들도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위치를 쓴 이유가 위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치로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쓴 거죠. 자, 그러면 3.1운동 살펴봤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255번 볼게요. 자, 다음 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용산 인쇄소 직공 약 200명이 야간 작업을 그만두고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불렀다. 같은 날 시내 상인들도 철시를 결의하고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종로 보신각 부근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4-5명이 국민대회 공화만세라고 쓴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당시 시내에 국민대회 취지서와 임시정부 선포문이 뿌려졌다. 자, 일단 파업, 철시 이런 어떤 노동자라든가 상인들도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임시정부 선포문이 붙었다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3.1운동이지.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에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좌우합작운동의 계기가 된 사건을 굳이 찾으라면 60만세 운동입니다. 굳이 찾으라면 60만세 운동인데 왜냐면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단체가 조선공산당이 있었고 조선공산당이니까 사회주의 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앞에서 우리 문제 제시문에 나왔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자, 그러니까 학생단체 하나와 그 다음에 공산당에서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조선공산당은 천도교의 지원을 받았는데 천도교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랑 공산당이랑 한번 같이 뭔가를 해봤는데 괜찮던데? 그래서 이 두 개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이런 좌우합작 운동 또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1운동이 아니니까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2번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맞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고. 시위가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배운 걸로는 3기로 갈수록 농촌 확산기 3기로 가면서 무력 저항으로,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되죠. 자, 정답은 1번
256번 봅시다. 자, 임시정부와 관련된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국민대표회의 소집 1923년.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앞에서 우리가 창조파, 개조파로 나눠지게 되죠. 창조파, 개조파. 이 창조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신채호, 우리가 금방 나왔던 박용만, 요런. 자, 그 다음에 개조파에 해당하는 안창호, 여운형, 요런 인물들이 있죠. 물론 결렬, 아무 성과 없음. 자, 니은, 한국국민당 창립 1935년. 자, 한국국민당이 창립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여러분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중국 본토로 다 넘어갔어요. 기억나요? 30년대 후반에. 그때 이 난징이라는 도시에서 의열단, 뭐 조선혁명단, 뭐 대한독립단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민족혁명당. 그런데 그 민족혁명당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연락했어. 임시정부한테도 연락해서 야, 같이 할래? 물어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임시정부의 고수파들, 우리는 임시정부가 제일 좋아,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싫은데? 너네들끼리 해. 우린 우리끼리 할게. 그러면서 요 민족혁명당의 참여를 거부하고 자기들도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한국국민당. 1935년에. 그래서 35년에 만든 거다. 자, 디귿. 한인애국단 조직. 1931년이죠.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의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와 관련이 있고, 자, 리을.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 이승만을 탄핵시킨 건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이고 탄핵된 시기는 1925년이에요.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자, 그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니까 2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사람은 박은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기도 알아두시면 돼요. 국민대표회의 다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기역, 리을, 디귿,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번. 자, 257번 봅시다. 다음 발의로 개최된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연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청하고 있다. 근본적 개해결로서 통일적 제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다만 민의 뿐이므로 이에 기역의 소집을 제창한다. 자, 기역을 한번 하자. 그래서 기역회의를 제창했다는 거고요. 여기 있네. 국민대표회의.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창조파, 개조파 말고 현상유지파까지 한번 써봅시다. 자, 현상유지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김구 뭐 그다음에 박은식 뭐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회의가 결렬되면서 창조파나 개조파는 다 이탈을 하고 남겨진 현상유지파가 계속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기는 1923년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예, 정답은 1번.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 정치가 실시되었다. 자, 한국국민당은 언제예요? 35년. 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삼균주의의 건국강령이 채택된 건 41년. 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로 파견한 건 어디서? 일단 임시정부는 아니에요. 왜냐면 김규식이 파견된 거는 3.1운동 전이에요. 3.1운동이 나지도 않았어. 그럼 임시정부도 없어. 그래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한 건 신한혁명 아니고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신한청년단이라고 해도 되고 당이라고 해도 되고 신한청년당은 191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월 1일 전이니까 한 1월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19년 초. 네, 그때 파리 강화회의로 떠났지. 그러면서 김규식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나 파리 간다. 근데 내가 파리 가서 활동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본국에서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시너지 효과가 딱 나가지고 외국한테 이제 알리기도 좋지 않을까? 라고 이제 던지고 간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3.1운동이 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훨씬 효과가 있었고, 자,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겼고,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도 이제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리 강화 회의에. 그러니까 지금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을 원래는 신한청년당에서 보냈지만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생겼고 신한청년당의 인사들이 임시정부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그럼 김규식은 다시 왔다가 다시 간 거냐?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직함만 바뀐 거지. 알겠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이거는 이제 신한청년당에서고 1919년 초에 파견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시정부랑 파견 자체는 상관은 없는 거죠. 알겠죠? 파견하고는 임시정부하고 상관은 없다. 물론 나중에 외무총장으로 임명은 하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58번 봅시다. 자, 임시정부 개헌 과정이다.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이거는 그냥 쭉 보면 되겠네요. 1. 기역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지도제라고 하죠. 왜 대통령제로 첫 번째 개헌을 했냐면 통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각 지역의 임시정부가 여러 개 생겼을 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는 대통령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통합되면서 대통령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개헌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승만 탄핵. 아까 국민대표회의 23년. 자, 여기다 써볼게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 그 다음에 1925년 이승만 탄핵. 이승만 대통령 탄핵. 2대 대통령 박은식 추대. 자, 그러면 요 일이 전부 다 25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5년에 개헌까지 하게 돼요. 이제 대통령제가 아닌 거야. 그게 바로 국무령 중심의 자, 내각 책임제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니은 보세요. 니은은 원래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그럼 25년하고 27년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2차, 그 다음에 니은이 3차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석 부주석제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찾으면 되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고, 요 연표는 쭉 여러분이 체크해놓고 연도도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한인애국단은 유중에서 몇 차와 몇 차 사이에? 한인애국단은 31년이니까 3차와 4차 사이.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윤봉길의 의거도 3차와 4차 사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창설은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럼 헷갈리니까 요거는 빼고 4차 이후긴 한데 이제 헷갈리면 빼고, 그러면 건국강령 발표는 4차와 5차 사이.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요 연표를 좀 기본으로, 그러니까 요 지금 연도를 기본으로 해서 요 사이사이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어떤 일이 들어가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자, 259번 봅시다. 자, 다음 민족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개된 움직임으로 알맞은 것은, 자, 마음껏 통곡하고 복상하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조선민중은 단결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자. 슬퍼하는 민중들이여 하나가 되어 혁명단체 깃발 밑으로 모이자. 오늘의 충성과 의분을 모아 우리들의 해방투쟁에 바치자.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하자. 첫 번째 줄에서 마음껏 통곡하고 복상하자. 복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상을 당했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자, 순종황제가 돌아가셨지 60만세 운동이에요. 순종황제의 인산일, 장례일을 계기로 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주도했던 거 얘기했죠. 조선공산당이랑 그리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준비를 했지만 조선공산당은 발각돼요. 그래서 결국은 주도했던 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학생 중심이고, 자, 그러면 요 60만세 운동의 결과, 앞에서 말했던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1번 민족자결주의와 외교독립론이 강화되었다. 민족자결주의나 외교독립론은 아마도 3.1운동과 관련이 있겠죠. 민족자결주의니까. 만주 지역에서 북로군정서 활동이 활발했다. 여러분, 북로군정서가 참여했던 대표적 전투가 청산리 대첩, 맞아요. 그래서 굳이 찾자면 청산리 대첩과 관련이 있겠지. 자, 3번 의열단을 기반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자, 민족혁명당이 1935년에 그리고 개편돼서 조선민족혁명당이 1937년에, 그래서 굳이 연도를 찾자면 조선민족혁명당은 37년에. 자, 4번 민족주의 계열과 조선공산당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이거를 우리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260번. 다음은 일제강점기 학생운동 당시의 경문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학생 대중이여 걸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정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 학생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 자, 보시면 좀 학생들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 힌트는 둘째 줄이라고 했고. 자, 검거된 학생을 탈환하자. 검거가 됐다는 얘기지. 언제? 그 한일 학생 간의 충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만약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대되었다. 맞아요. 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1929년이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신간의 참여. 신간회가 더군다나 민중대회, 신간회가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었다. 여기서 시도가 중요하죠. 시도를 했다는 건 결국에는 실행을 못했다는 거니까. 네, 실행을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개최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개최를 준비했다. 한 바퀴. 자, 그럼 1번.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통치 방식을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었다. 3.1운동이죠. 신간회는 민중대회를 열어 열기를 확산시키려 하였으나 일제가 신간회 간부를 대거 검거함으로써 좌절되었다. 맞아요. 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죠. 이 60만세 운동. 자, 순종의 장래 이래 3.1운동과 같은 거족적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했다. 3.1운동. 아니, 그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3, 4번은 60만세 운동. 정답은 2번. 일제가 생각해도 참 뭐랄까, 좋은 말로 하면 대단한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징글징글 했을 거야. 그렇게 탄압을 해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자, 261번 봅시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약간 일제시대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할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아? 저는 이제 자주 접하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 한번 불살라서 어떻게 독립이 한번, 나를 한번 던져봐? 글쎄, 모르지.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자, 261번 봅시다. 엄청난 친일파가 됐을 수도 있고. 그쵸? 그건 모르는 거지 뭐. 자, 이곳과 관련된 단체로만 묶은 것은, 자, 국권 피탈 이후에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이곳 한인들은 2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가지, 책꾸러미들만 보따리에 싸든 채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자, 이게 어느 지역 동포들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국외 이주 동포들이 만드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외, 여기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 이런 외국의 독립운동 기지가 주로 건설된 건 언제일까요?
1910년대. 그러니까 1910년대 국내에서는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지? 비밀결사. 맞아요. 1910년대 국내에는 비밀결사. 국외에는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래서 자,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또 정리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북한도부터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북한도 같은 경우는 자, 서전서숙, 영동학교. 서전서숙은 이상설이 세운 학교고요. 서전서숙이 폐교되자 명동학교라고 하는 김약연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중광단 아까 대종교 단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그리고 뭐 의민단은 천주교 단체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생겼고, 뭐 간민회도 있고 대한국민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남만주는 다른 말로 서간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신민회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민회가 이제 이주해서 여기다 터전을 잡았죠.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런 게 만들어졌고, 신흥무관학교. 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서로 군정서. 자, 그리고 북만주. 자, 북만주는 밀산부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고요. 한흥동이 생겼어요. 한흥동이라는 건 한인타운 같은 독립운동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토. 자, 중국 본토에는 자, 여기서는 뭐 동제사, 대동보국단, 신안, 혁명당, 신한청년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로 갈까요? 연해주는 소련이죠. 소련령. 자, 연해주에서는 일단 원업회, 성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광복군정부의 정부니까 대통령이 있겠죠? 대통령이 이상설. 네, 이상설이었어요. 부통령이 이동휘. 자,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뭐 한인사회당,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한인사회당 등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미주. 자, 미주 지역에는 아까 대조선 국민군단, 흥사단, 그 다음에 대한인국민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단체들 제가 좀 빠르게 1910년대 국외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관한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몇 개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한두 개, 한 두세 네 개 알아야 되죠. 대충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연해주라는 거지. 자, 보시면 거기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는 거.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자, 그러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요 시기, 만약에 연도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37년. 네, 37년이죠. 이때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할 때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스파이 활동을 할지 모르니까, 일본과 전쟁할 건데 조선인들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스파이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건 어떤 동포들이냐 거꾸로 물어본다면 그러면 연해주 동포들이죠. 자, 그럼 연해주에 있었던 단체를 골라라. 기업,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 그러니까 미주. 자,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 여기 있죠? 대한광복군 정부가 어디 있냐? 여기 있네. 대한광복군 정부. 자, 그 다음에 경학사. 경학사는 남만주죠. 자, 그리고 중강단은 북간도고. 그 다음에 권업회. 권업회는 연해주. 그쵸? 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남만주.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답은, 그리고 빼먹은 거 있어? 경학사, 남만주, 중강단, 북간도 이렇게 쭉 찾으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연해주만 골라라, 니은, 미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262번. 다음 글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민중은 누리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누리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의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자, 일단 조선혁명 선언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의열단. 자, 조선혁명 선언에서는 여러분이 시기 1923년. 그 다음에 쓴 사람은 누구예요? 신채호. 자, 1923년 신채호. 자,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강도일본. 아시죠, 여러분? 강도일본. 자, 그러면 요 단체에 관해서 골라라. 자, 그럼 의열단은 언제 생겼어요? 1919년 어디에서? 만주에서. 단장은 김원봉.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었죠. 오파괴, 칠가살, 공약 10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열단과 관련된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활동 지침을 담은 공약 10조, 오파괴, 칠가살을 채택하였다. 맞아요. 신채호가 작성한 의열단 선언이다. 맞아요.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직했다. 한인애국단. 리을 밀양경찰서 조선총독부의 폭탄 투척 사건을 주도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을. 자, 밀양경찰서 누구? 최수봉. 1920년에. 자,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누구? 김익상. 1921년에 김익상.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다 맞죠. 자, 의열단에서의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건 몇 년에 누가,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를 들면 뭐 요거 최수봉 밀양경찰서, 박재혁 부산경찰서. 제가 사람 이름만 써볼게요. 박재혁 부산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김상옥 종로경찰서. 자, 그 다음에 김지섭은 일본 황궁의 그 앞에다가 폭탄을 던졌죠. 일본 황궁 앞에다가. 자, 그 다음에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김익상, 뭐 이종암, 그 다음에 오성윤 이런 사람들이 다나카기이치 암살 시도 1922년에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열단 단원. 자, 정답은 2번. 자, 263번 볼게요. 다음과 관련된 사건은 무엇인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냉담하던 중국인이 한국 독립운동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후에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 영토 내에서 조선민족의 무장독립활동을 승인함으로써 한국광복군 탄생의 배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중국이 당한 피해를, 즉 상하이를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렸잖아요, 일본이. 근데 조선인이 복수해준 거야. 그래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다가 폭탄을 던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누구? 윤봉길의 의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조선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지원해주자. 그래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승인해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었던 게, 물론 이때는 이제 전쟁 상황이 했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막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분란이 있고 한 그 나라에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총 들고 다니고 하는 걸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겠죠. 생각해보면 이게 참 그냥 독립운동을 허용해줬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좀 고마운 일인 거지, 말하자면. 생각해보면 막상. 그리고 지금도 왜 여러 지역에서 그런 정치적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무장투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폭탄 던지고 다니고 한다고 생각해보면 좀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이때 상황이 또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생각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거죠. 나름. 자, 어쨌든 여기서는 누구의 의거를 말하는 거냐?
자, 윤봉길의 의거. 자, 윤봉길의 의거는 32년 4월이고요.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에 속하겠죠. 자, 1번 만주사변 이후의 한중연합작전. 자, 만주사변 이후의 한중연합작전은 30년대 초. 그래서 아니고 2번 김익상, 김상옥 등의 의열단원 활동. 앞에서 우리가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자, 3번 동부강일연군의 조선인 간부의 조국강복회의 활동. 조국강복회의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보천보 전투죠. 보천보 전투 37년에 아니고 4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흥코공원 의거. 요거죠. 정답은 4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제가 만주국인 괴뢰국을 수립한 이후에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어요. 말 그대로 만주를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렸네. 그리고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어. 물론 불법 국가니까 괴뢰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련 적색군을 도와 내전에 참전했으나 적색군의 배신으로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소련령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쫓겨나오다시피 했지. 이게 뭐죠? 자유시 참변 1921년. 자, 3번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소탕하고자 일제는 독립군은 물론 만주에 사는 한국인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무슨 학살? 간도 참변. 오케이. 간도 참변, 경신 참변. 자, 그러면 요 사건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간도 참변 직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청산리 대첩이. 여기다 써볼게요. 청산리 대첩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은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해서 간도 참변을 좀 피해서 북만주로 가서 대한독립군단이 결성이 되고, 이 대한독립군단의 일부가 소련령으로 들어가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참여하게 된 거고. 자, 그럼 1번 가나다 순으로 발생하였다. 여러분, 가나다 순이 아니라 다나가 순서대로. 다나가 순서대로. 1번 틀렸고 2번 가 직후에 대한독립군단이 편성되었다. 자, 가 직후가 아니라 다 직후에. 다 직후. 자, 그 다음에 3번 다 작전에 청산리 대첩. 다 직전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네,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복수. 자,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나 직후에 한중연합군이 편성되었다. 나 직후가 아니라 요 만주국이 수립되고 요 즈음에 우리는 한중연합작전으로 대응을 한 거죠. 한중연합작전이 32, 33이니까 요 직후에. 가 직후에. 자, 정답은 3번. 265번 볼게요. 다음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전개된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범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만주에 있는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본인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자, 요거는 뭐냐면 미스야 협정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볼까요? 1920년대 무장투쟁. 물론 만주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에 이제 홍범도, 최진동 등등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고,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에서는 김좌진, 홍범도, 그리고 간도 참변. 자, 그리고 자유시 참변. 자, 그러면 자유시로 가서 피해를 입고 다시 만주로 왔어요, 독립군들이. 그리고 나서 만주에다가 뭐를 설립했냐? 삼부를 성립시키게 돼요. 자, 이때가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게 되죠. 이 3부는 민정기관이자 군정기관. 그래서 하나가 군대이자 정부, 하나이자 군대이자 정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3부가 다시 만들어졌대. 다시 돌아왔대. 그러자, 야, 죽여. 그게 바로 미세 협정이에요. 자, 그러면 미세 협정이 체결됐어도 이제 요 세 개의 활동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3부를 통합할래?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는데 3부가 통합돼서 두 개가 이제 된 거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자, 그리고 혁신의회 산하에 한국독립당군. 그래서 한국독립군이 편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만주에는 국민부. 국민부 산하에는 조선혁명당군이 만들어지는데 통합된 게 언제냐? 28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이 정도의 통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30년대를 한번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맨 앞에는 봉청간자가 있고 그 다음에 3부가 있고 미세 협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요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은 언제냐? 자, 그러면 미세 협정이 체결되고도 여전히 3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말까지. 그러니까 3부 활동이죠. 자, 1번.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 1930년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중연합작전 끝나고 나서 이제 본토로 넘어갔고요. 자, 2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계속하였다. 네, 3부가 계속 활동 중인 거예요. 20년대 말까지. 자, 보합단, 천마산대, 구할산대 등의 독립군이 조직되어 활약하였다. 이거 언제죠? 자, 시기와 위치를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10년대 아까 뭐 국내냐 국외냐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보합단, 천마산대 이런 것들은 1920년대 국내 조직들이에요. 무장투쟁 조직들. 뭐 활동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1920년대 국내. 자, 그 다음에 4번. 자유시로 이동하는 독립군 부대들이 적군에게 무장해제당했다. 이게 무슨 사건? 이게 자유시참변. 아까 자유시참변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66번으로 넘어갈게요.